우리의 식탁에서 흔히 보이는 야채 그리고 겨울철 더욱 달고 맛있는 배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먹은 배추 한 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못 꿇게 만들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깨우며 발목을 퉁퉁 붓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추는 원래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추가 아니라 배추를 늘 함께 먹는 그 조합입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관절이 시큰하고 움직이기 불편하니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더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배추를 어떤 음식과 같이 드셨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이 고생을 시작하고 그 부담이 무릎과 발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배추를 끊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추를 약이 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배추와 같이 먹는 순간 신장의 부담을 키우고 몸이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게 만드는 상극조합 네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배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찬 성질을 누그러뜨려 무릎이 덜 시큰하고 몸이 덜 붓도록 돕는 보안. 조합 세 가지를 확실히 배우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추를 김치로 드시든 국으로 드시든 겉절이로 드시든 이렇게만 바꾸면 훨씬 편해지는 조리 습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다 싶으시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내가 내 식탁을 바꾸겠다는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추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신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피를 받아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고 몸이 붓지 않게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지나가던 부담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발목이 붓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굳거나 무릎이 뻣뻣해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왜 하필 무릎이냐고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면 관절도 덜 예민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지치면 몸은 노폐물과 수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가장 약한 곳, 즉 발목과 무릎 같은 관절 주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배추의 특성이 등장합니다. 배추는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몸 안의 혈관이 이미 수축하기 쉬운 상태인데 그때 배추를 찬 음식과 한꺼번에 먹거나 짜게 먹거나 소화가 오래 걸리는 조합으로 먹으면 몸은 더 급격히 움츠러듭니다. 혈관이 움츠러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은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붓고 피로가 늘고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관절 통증이 더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이 배추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배추가 잘못된 조합으로 들어올 때 이미 약해진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배추를 독으로 만드는 상극조합 첫 번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즐기는 조합입니다. 배추와 함께 날것의 해산물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굴이나 회, 특히 차가운 상태로 먹는 음식들 말입니다. 배추가 아삭하고 시원하니 여기에 차가운 해산물을 얹어 먹으면 입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차가운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은 갑자기 움직임이 둔해지고 소화가 느려지며 장에서는 가스가 늘고 몸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은 더 수축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느린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먹은 다음 날 몸살처럼 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목이 붓고 밤에 깨는 일이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바꿔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60을 훌쩍 넘긴 박 어르신은 겨울마다 배추에 굴을 올려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기운 난다는 말을 믿고 찬 음식인 줄 알면서도 계속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손가락이 굳으며 계단에서 무릎이 더 시큰해졌습니다. 검사를 받으니 특별한 큰 병이 바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몸이 붓는 경향과 함께 수분 조절이 예민해져 있다는 소견을 듣고서야 식습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이후 박 어르신은 굴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익혀 드시고 배추는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국 형태로 바꾸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다음 날 붓는 느낌이 줄어들고 속도 덜 차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배추와 날것 해산물의 조합은 차가움이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 차가움이 몸의 순환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추를 드실 거면 해산물은 익혀 드시고 배추도 너무 차게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다음 날이 편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두 번째 상극 조합은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배추와 유제품, 즉 우유나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뼈에 좋다는 이유로 우유를 챙겨 드시거나 속을 달랜다는 이유로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샐러드로 드시면서 요거트 드레싱을 뿌리거나 배추김치 드신 뒤 우유를 벌컥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소화입니다. 배추는 섬유질이 많고 유제품은 개인에 따라 소화가 느리거나 가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중에는 유제품을 많이 드셨을 때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배추의 섬유질이 더해지면 속이 답답해지고 가스가 차서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순환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무릎이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이 예민한 분들은 소화가 불편해져도 몸이 붓는 반응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면 물을 덜 마시게 되거나 반대로 찬 음료를 벌컥 마시고 더 부어버리는 식으로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추와 유제품을 같은 끼니에 자주 드시는 습관은 특히 겨울철에는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배추가 아닌 다른 식사와 시간을 띄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배추를 뭘로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두 가지 상극이 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보약 조합 세 가지를 아주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다음은 배추를 먹는 순간 영양을 없애버리는 조합과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짜게 먹는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극 조합은 부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배추와 오이의 조합입니다. 겉절이 만들 때 오이를 같이 넣으면 아삭하고 시원합니다. 냉국이나 비빔국수 고명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의 손실입니다. 배추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장점인데 어떤 채소는 함께 섞는 과정에서 그 영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핵심 영양을 덜 가져가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까지 차게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차가움이 겹치는 문제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속이 차고 소화가 둔한 분들은 배추와 오이를 같이 드신 날 유독 더부룩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추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배추를 약으로 드시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효율을 떨어뜨리는 조합으로 드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시원한 맛보다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배추와는 시간을 띄우거나 오이는 식초로 가볍게 절여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등 속을 덜 차게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네 번째 상극은 가장 강력합니다. 배추를 너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배추는 김치로도 절임으로도 겉절이로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짠맛이 강하면 신장은 더 바빠집니다. 신장은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손발이 붓고 발목이 무겁고 어떤 분들은 무릎 주변까지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절 통증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부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마찰이 커지고 그 마찰이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고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어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소금기가 더 농축되고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배추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짜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경고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추는 짜게 먹는 순간 신장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상극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추와 날것 해산물, 배추와 유제품, 배추와 오이의 습관적 혼합, 그리고 짜게 먹는 배추. 이 4가지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희망 이야기입니다. 배추의 차가운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관절이 덜 뻣뻣하게 느껴지도록 돕는 보완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추가 약이 되는 짝꿍입니다. 첫 번째 보완 조합은 배추와 두부 그리고 된장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균형입니다. 배추는 섬유질이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기 쉬운데 근육이 줄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무턱대고 고기로만 채우면 속이 불편하거나 어떤 분들은 신장이 예민해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두부는 훨씬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된장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깊은 맛을 내고 배추의 차가움을 누그러뜨리는 따뜻한 느낌의 국물 요리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짠맛을 줄이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를 진하게 짜게 끓이시면 오히려 4번째 상극인 나트륨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 된장은 연하게, 배추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소 아침에 손이 잘 붓고 무릎이 시큰한 편이던 한 어르신이 배추를 늘 겉절이로 짭짤하게 드셨는데 저염 된장국에 배추와 두부를 넣어 매일 한 번씩 드시도록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몇 주 뒤 아침 붓는 느낌이 줄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달라진 것은 배추가 아니라 조합과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완 조합은 배추와 건새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날것 해산물은 차가움이 겹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건새우처럼 익혀서 국물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새우는 국물 맛을 깊게 만들고 배추의 밍밍함을 보완해 주면서도 과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배추국을 끓일 때 멸치나 다시마만 쓰시던 분들이 건새우를 더하면 속이 덜 차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중 건새우 중에는 짠맛이 강한 제품도 있으니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 쓰시거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완 조합은 배추와 생강, 마늘, 그리고 들깨입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배추의 차가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불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음식의 성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들깨는 고소함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특히 들깨는 배추국에 한 숟갈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속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무릎이 뻣뻣하고 몸이 차다고 느끼시는 어르신께는 차가운 배추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 생강과 마늘로 온기를 더하고 들깨로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4가지 상극 조합을 피하고 3가지 보완 조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꼭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추를 진짜 생명수처럼 먹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추는 한 번만 잘 바꾸면 겨울 내내 여러분의 속을 편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약으로 만드는 조리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차게 먹지 않는다. 둘째, 너무 짜게 먹지 않는다. 셋째, 따뜻한 짝꿍을 붙여준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부터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겉절이로 드시고 싶으시면 오이를 넣지 마시고
간을 세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양념은 고춧가루를 과하게 쓰기보다 마늘과 생강을 조금 더의 향을 살리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면 설탕 대신 양파나 배를 아주 소량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절리는 차갑게 바로 꺼내 먹기보다 상온에서 잠깐 두었다가 너무 차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한 입이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추를 가장 안전하게 드시는 형태는 충분히 익힌 국입니다. 배추 된장국, 배추 두부국, 배추 들깨국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기 전에 냄비에 마늘을 먼저 살짝 볶아 향을 올립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된장은 한 번에 많이 풀지 말고 조금씩 풀어 맛을 봅니다. 짠맛이 올라오면 그 순간 신장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배추는 마지막에 넣지 말고 어느 정도 끓는 국물에 넣어 충분히 익히십시오. 배추가 살짝만 익으면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 남는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배추가 충분히 익었을 때 훨씬 편합니다. 두부는 마지막에 넣어도 좋고 들깨가루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생강을 편으로 한두 조각 넣으면 속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셋째, 배추김치를 드실 때입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김치를 드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김치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김치를 그냥 차게 먹기보다 돼지고기 수육처럼 기름진 음식과 같이 먹는 것보다 두부나 콩나물처럼 담백한 음식과 곁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김치를 먹고 나서 우유로 속을 달래는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유제품 조합 문제 때문에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몸이 붓는 분들은 특히 저녁 늦게 짠 김치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 붓기가 확 올라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를 드시는 날은 저녁 물과 다음 날 아침 붓기를 체크해 보십시오. 발목이 더 붓는지, 손가락이 더 굳는지, 밤에 화장실을 더 가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내 몸이 어떤 조합에 민감한지 감이 잡힙니다. 건강 정보는 남에게는 정답이지만 내게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내 몸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 이미 신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나 크레아티닌 수치의 이상을 들으셨거나 신부전이나 당뇨로 치료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생활 팁으로만 참고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염식은 중요하지만 개인마다 필요한 제한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을 한 가지씩 바꿔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도구로 만드는 삼극조합 4가지는 날것 해산물, 유제품, 오이와의 습관적 혼합, 그리고 짜게 먹는 배추입니다. 반대로 배추를 약으로 만드는 보완조합 3가지는 두부와 된장, 건새우 국물, 생강, 마늘, 들깨입니다. 그리고 배추는 차갑게, 짜게, 한꺼번에 먹을수록 부담이 되고 따뜻하게, 연하게 익혀서 먹을수록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배추 한 접시를 어떻게 드실지 그 선택 하나가 내일 아침 붓기와 무릎의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배추는 좋지만 조합을 바꾸자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100세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에 101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식탁을 지혜롭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다른 조합, 몸을 붓게 만드는 습관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